7월 8일 오늘 화요일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배트맨이 이제 주말쯤에 이제 좀 시작이 좀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간, 야간, 메이저, 특히 국야가 지금 연속을 좀 길게 타고 있어요. 국야 같은 경우는 한 박스씩만 딱 나가는데 전체로 좀 잘 타고 있다. 오늘 화요일은 조금 좀 정배 흐름이 좀 최근에는 계속 이제 좀 많은 편이기는 한데 오늘은 조금 좀 옆에 사이드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주리치 노답 팀들끼리 만났고요. 요미우리는 지난 히로시마의 홈 시리즈에서 1승 1무 1패를 했고요. 말티가 최근에 이제 블론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말티를 안 내오고 오타를 고집했는데 또 오타가 또 경기를 날려버린 이런 모양새고요. 확실히 아베 감독이 아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긴 합니다. 경기 운영적으로나 카리스마적으로나. 반대 주니치 역시 홈에서 이제 똥대똥 매치업인데 야쿠 상대한테 루징을 좀 당했다.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만한 것 같죠. 그래도 홈에서 양 팀 다 홈에서 좀 분위기가 좀 좋은 팀들인데 홈에서 마지막 시리즈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두 팀 다 원정 성적은 좀 처참해요. 근데 오늘 구장이 야 야마요 스타디움 야마가타 이게 라쿠타엔의 이 구장으로 쓰는 구장이거든요. 여기 좀 잘 안 쓰는 구장인데 왜 요미우리가 여기를 뭐 쓰는지는 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요미우리한테도 원정 같은 곳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니치, 요미우리 전부 다 홈을 동구장으로 쓰는 팀들인데 여기는 야외 구장이다. 두 팀 다 원정에서의 성적은 노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요. 요미우리 원정에서 12승 26패, 주니치 원정에서 12승 25패, 진짜 엄대엄이죠.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요미우리 1승 1무 8패, 주니치 3승 7패, 주니치가 좀 낫네요. 사실상 원정구장 둘 다 원정인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 특성도 아주 비슷하죠. 빠따 잘 못 치고 투수진은 괜찮은 편이고 니시다테 유희가 오늘 선발로 나옵니다. 올 시즌 9경기 등판을 했고요. 선발 불펜 오가면서 등판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선발로 데려와서 이제 조금 좀 잘 던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로테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엄청 잘 던졌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기본 빵은 좀 해준다. 요 정도는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작년에 홈에서 주니치 만나서 5이닝 4실점한 경기가 한 번 있다. 볼을 보면은 뭐 쏘쏘해요. 쏘쏘한데 그냥 고만고만해. 고만고만해. 그냥 그래. 그래도 구위가 최근에 경기들 보면 구위가 그런 대로 좀 괜찮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렇다. 카네마루 유메토 올 시즌 주니치가 자랑하는 신빙 친구죠. 올 시즌 주니치의 선발 로테의 특징을 보면 노인네들이 많죠. 저기 유다이 유다이는 본인이 이제 다이할 지금 이제 야구 선수로서 다이할 나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판테린돔에서 뛰게 많이 하고 마츠바 역시 홈에서 강하고 전체적으로 노인네들이 많기 때문에 홈에서 웬만하면 던지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신빙이잖아요. 신빙이고 올해 6경기를 등판했는데 5경기를 원정에서 등판했습니다. 이 친구가 똥을 치울 군번이 아닌데 이 친구를 똥을 좀 치우게 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만한 것 같아요. 원정 5경기 뭐 나름대로 뭐 잘 버텼다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줄 만한 것 같습니다. 원정 5경기 중에 3경기는 6-1, 6-1, 6-1 하면서 전부 다 잘 던졌고 소베 원정 가서 6-4 그리고 요코하마 원정에서 7-3 요코하마 원정 7-3이면 잘 던진 거야 형들 이거는 요코하마도 투수구장인 타자구장인데 이 정도면 잘 던진 거야. 대체적으로 팀의 똥을 신빙이 치우고 있는데 곧잘 치웠다. 이닝도 삼진도 이닝 하나꼴로 뽑고 있고요. 피안타율도 준수하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좋다. 선발 기대치는 비슷비슷하거나 저는 카네마루 유메토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여기가 요미우리 홈구장이라고 했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텐데 사실상 라쿠텐의 제2구장 요미우리한테도 거의 원정이라고 볼 만한 구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주니치 역배 4.5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홈 원정을 엄청 가리는 팀이지만 요미우리가 홈에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 다음은 야쿠르트 대 요코하마.
야쿠르트 원정 가가지고 주니치 상대로 위닝 시리즈 했고요. 요코하마는 요즘 노답스. 홈에서 주니치 상대로 위닝 시리즈, 아니, 위닝이 아니라 스윕할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죠? 예, 3연승을 하면서 빠따도 잘 쳤고, 예, 기분이 좋았는데, 한신과의 3연전에서 완전히 완전히 두드러 맞아버렸습니다. 올 시즌 곧잘 돌아가던 불펜질에서도 조금 좀 문제를 좀 내비쳤고, 안타는 좀 깠는데 득점력이 많이 아쉬웠고, 요코하마가 올해 영 힘을 좀 못 쓰네요. 예, 일단은 뭐 오스틴이 없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오스틴이 이제 부상 부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제 꾸준히 치는 이제 사노, 예, 마키 빼고는 전체적으로 기복을 좀 심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미야자키도 이제 조금 좀 틀라인 쪽으로 가는 양반이고, 예, 쿠아라는 폼 안 좋을 때는 병살 애지간히 치긴 합니다, 이 양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하위 타선은 조금 좀 약해진 느낌이 있고. 야쿠르트 이제 홈으로 돌아오니까 뭐 기분은 좀 좋겠죠. 오늘 선발은 에이스급이 만납니다. 요시무라 코시로에 홈에서는 못 던지고 원정 가면은 그래도 리그 에이스급을 찍어주는 선수죠. 예, 그 정도가 특징인데 올해는 그래도 홈에서 2.8서 남대로 홈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요시무라 코시로 에이스급이지만은 진구에선 좀 기대치가 낮다. 이런 거고. 요코하마 상대전적으로 조금 좀 아쉬웠던 편입니다. 예. 반대 선발은 아즈마가즈키, 에이스급 선발인데 이 양반이 조금 구위가 조금 약하죠, 그죠? 예, 약간 크로스파이어 형태고 에이스급 치고는 구위가 조금 약해가지고 런을 좀 많이 맞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진구하고 야쿠르트 상대 전적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눌러보니까 역시 납니다. 예, 역대 야구 9경기 등판해가지고 ERA가 3.97로 좋지 않았다. 아무래도 뭐 야쿠르트가 이제 런을 많이 까는 선수들이 좀 있고 진구를 홈으로 쓰기 때문에 아즈마하고 상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 조만간에 일단은 핵심 자원들은 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라카미, 무네타카, 무라카미 쇼키 말고, 예, 그리고 나가오카 둘 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이 뭐 복귀해서 잘 치는 걸 봐야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저는 뭐 선발들은 둘 다 쳐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그죠? 1.37 배당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요즘에 요코하마에 빠따 그리고 선발 매치업도 고만고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대 전적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둘 다. 음. 그리고 좀 특징으로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쿠르트가 요즘 불펜이 곧잘 돌아갑니다. 그죠? 예, 불펜이란 것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클이 있다. 야쿠르트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불펜이 좋은 팀이 아니지만 요즘에 불펜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예, 잘 돌아가요. 그렇고 요코하마 요즘 뭐 불펜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한번 좀 시계 터진 적도 있고 이 정도 배당은 납득이 안 된다. 이거는 정부에 물고 들어갈 만한 경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야쿠 역배 6.5봐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히로시마 대 한신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는 요미우리전 원정에서 한 경기 챙긴 건 기분이 좋아요. 히로는 그죠? 원정에서 좀 많이 아쉬운 팀이기 때문에 1승 1무 1패 이렇게 했으면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다. 최근 10경기 5승 2무 3패로 뭐 쏘쏘하고요. 빠따가 좀 못 치고 있는 게 좀 특징이죠. 그죠? 이게 원래 히로시마긴 한데 시즌 초반에 잘 맞던 빠따가 약간 좀 침체기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경기당 득점이 1.8점이니까 노답스. 그래도 홈으로 돌아오면 빠따 좀 조금 더 치니까 그런 점들은 특징이라고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한시는 최근에 8연승 질주 중이죠. 일단 슬슬 한심이 짓을 한번 할 때가 됐거든요. 그죠? 한심이 짓을 하는 특징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실책 질환병. 여기가 이제 수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실책 질환병. 그리고 빠따는 요즘 잘 치죠. 근데 빠따는 좀 치는데 득점권 못 살려가지고 상대한테 흐름 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필승조 질환병. 필승조가 약간 헐거운 편이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복귀한 이시도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뭐 연승 달리고 있는 거, 빠따 잘 치고 있는 거 다 알겠는데 슬슬 한심이 짓을 한번 할 때가 됐다. 뭐그 정도.
정우 선발은 도고 다이로키 대 사이키 히로토가 만납니다. 양 팀 다 뭐 에이스급들이 만나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좀 드릴 만하겠죠. 도코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 양반들이 뭐 저터할 때는 3, 4점 주고 그래요. 구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 관리를 잘하는 양반이지 꽉 틀어막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말리게 하는 선수고. 최근에는 약간 좀 폼이 좋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기는 합니다. 올 시즌 한시는 3번 만났고요. 7이닝 무실점, 8이닝 1실점. 내가 봤을 때 이 양반은 그래도 한신하고 상성이 괜찮네. 왜 그러냐면 한신도 좀 크게 치는 녀석들이 좀 많고 도코다는 땅볼류도 해야 되거든요. 병살류도 같은 거. 근데 올 시즌 3경기 중에 2경기는 잘 던지고 한 경기는 줘 터졌습니다. 7빵 8-1 잘 던졌고 못 던진 경기는 5-4 이렇게 던졌고. 그래서 한심이 짓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기는 하다. 대체적으로 한신과의 상대 전적도 꽤 준수하다. 반대 선발은 사이키 히로토입니다. 사이키 히로토 올 시즌 뭐 무너지고 있는 에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사이키 히로토. 그리고 뭐 저기 모이넬로 정도겠죠? 굉장히 굳건하다. 그리고 니오넴 선발들이 좀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고 뭐 그 정도. 역시나 뭐 사이키 꾸준한 폼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뭐 최근 폼도 문제 없고 상대 전적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역시 뭐 사이키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기준점이 4.5는 좀 기준점이 좀 낮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도코다가 올 시즌에 한신전에 3번 등판을 했고 사이키는 올해 히로전에 등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도코다가 등판한 3경기를 보면은 4.5 기준점이 언더 경기가 2번, 오버 경기 1번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거 안 돌려놓고 있네. 일단 최근에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제 한신 쪽을 당연히 좀 보고 싶고 최근에 사이키를 봤을 때 좀 그러고 싶기는 한데 묘하게 이 경기는 조금 좀 역배 쪽이 좀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한시미즈이 한번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코다면은 한시미즈 타기 딱 좋은 상성이긴 하거든요. 히로 역풀 1 4.5 언더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올해 히로시마가 홈에서 1승 5패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안 좋게 좀 볼 수 있는 요소기도 한데 그래도 홈발이 좋은 히로시마가 오히려 좀 갚아줄 만한 시리즈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해요. 다음 경기는 세이브 라쿠텐. 세이브는 최근에 이제 도박 이슈 이후로 팀이 조금 좀 다운 사이클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빠따를 못 치는 게 좀 제일 아쉬워요. 그죠? 빠따를 못 치는 게 좀 아쉽다. 근데 어쨌든 와타나베 세이야 복귀한 건 기분이 괜찮다. 근데 돌아와서는 타격감이 좀 좋진 않아요. 이 친구 올해 대졸 신빙인데 1년 차고 올스타도 갔더라고요. 반대 라쿠텐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뭐 나쁘진 않은데 요번에 이제 임자를 만났죠. 그렇죠. 니오넴이라는 지금 니오넴 빠따가 지금 매섭기 때문에 그 시점에 걸려가지고 아주 된통 두드러 맞고 왔습니다. 그죠. 된통 두드러 맞고 왔고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뭡니까? 오버팀이에요. 오버팀. 불펜이 불안하고 빠따 밸런스 지금 괜찮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따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빠따는 좀 기대치가 있다. 그 불펜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냥 오버팀 성향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세이브 선발은 유따로 와타나베 세이브가 자랑하는 이닝이 터져 올 시즌 조금 더 진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꽤 잘했던 선수고 올 시즌에도 좀 잘해주고 있다. 이 친구 근데 세이브가 이 베르나돔의 여름 이슈 때문에 이 친구 여름 구간에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딱 왁구를 보면은 국밥 육수충 저 불방망이 서정면 이런 쪽 계열이라 가지고 괜찮을까 싶긴 한데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홈에서의 경기 니오넴전에 8이닝 2실점 1자책 굉장히 좀 빡센 상대를 만나서도 좀 괜찮았고 최근에 폼이 꾸준히 괜찮고 정말 이닝 히팅 잘해줍니다. 그죠? 솔직하게 세이브는 7이닝 먹어주고 리드를 잡아준다. 그럼 지기가 힘들거든요. 그죠? 뒷문이 단단하기 때문에 필승조 2명, 3명은 꽤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유타로 와타나베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여름 이슈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금 우려스러운 요소인데 직전 경기는 괜찮았다.
반대 선발은 미겔 야후레 나옵니다. 예, 한 번씩 좀 젖터지다가도 한 번씩 좀 잘 던지기도 하고 좀 아리송한 선수에 좀 가까운데 어쨌든 최근에 계속 못 던지고 있어서 한번 좀 잘 던질 때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해요. 세이브 빠따면 어느 정도 좀 가능한 시나리오기도 하고 최근 4경기 보면 5실점, 4실점, 3실점, 4실점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선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는 그냥 못 던지는 선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진구 홈 쓰면서 ERA가 3.34면 못 던졌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단 말이야. 예, 그래서 한 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잘 던지기는 해요. 예, 그리고 뭐 세이브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약간 이제 걸리는 요소인데 이 양반이 세이브 원정이 처음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좋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뭐 극단적인 구장인 진구를 홈으로 썼던 양반이긴 하지만 베르나돔 진짜 여름의 유니크함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도 뭐 잘 던질다 됐다 오케이. 하지만 오늘 일가는 모르겠다. 세이브 승에 5.5는 오버 보겠습니다. 두 경기 남았는데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 주 복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중 라인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다.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금액을 숲TV 라이브 오셔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면 쪽지로 보내드리고요. 라이브 못 오신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을 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 예, 거기서 구매를 한 달짜리를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 자, 다음 경기는 지바롯데 대 니호넴 보겠습니다. 지바롯데는 야수 쪽 리빌딩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5경기에서 5승 5패 하고 있고 요즘에 정말 빠따가 매서운 오릭스하고 화력전에서 뭐 그래도 한 경기는 챙겨왔다. 우리 저기 신빙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인상적이고 기존 자원들이 복귀했을 때 시너지가 좀 나면은 뭐 좀 빠따는 꽤 좋은 그런 팀이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니오넴 요즘 뭐 빠따가 정말 매섭죠, 매섭죠. 예, 홈에서 라쿠텐 상대를 완전 두드러 팼습니다, 그죠? 홈런 2개, 3개, 2개 이렇게 까면서 완전히 뭐 빠따를 야무지게 돌렸다. 자, 오늘도 일단은 뭐 양팀 다 최근 기준으로 빠따를 리그에서 가장 잘 치고 있는 팀들이에요. 그죠? 빠따 잘 치고 있는 게 뭐 라쿠텐도 있고 오릭스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 두 팀이 뭐 빠따가 그래도 안 빠지는 팀들입니다. 오늘 또 조조마린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서로 좀 쳐볼 만한 그런 매치업은 좀 되겠죠. 오스틴 포스 좀 전체적으로 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좀 보이고 아쉬운 부분도 좀 보이고 그런 친구기는 한데 역시나 그래도 안 좋은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좀 기우는 것 같기는 합니다. 홈에서도 좀 적응을 좀 잘 못하는 경향도 좀 보여주고 홈에서 4경기 등판을 했고요. ERA가 4.26으로 좋지 않았고 딱 한 경기 잘 던졌거든요. 근데 그 딱 한 경기가 니오넴전이었어. 못 던진 경기들을 보면 3실점, 5실점, 4실점 하면서 전체로 홈 적응을 좀 힘들어하는데 잘 던진 경기는 니오넴전 8무 등급 오토를 좀 한번 했다. 최근 3경기에서도 실점 파티, 여름 구간에 조금 좀 괴로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반대 선발은 기타야마입니다. 올 시즌 니오넴이 자랑하는 판타스틱 선발진 중에 하나죠. 굉장히 구위형이고 구위가 변하고는 조금 좀 아쉬운데 구위로 좀 찍어 누르는 이제 그런 타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최근 폼 뭐 문제가 없고요. 이 양반 최근 10경기 보면 진짜 준이 잘 던졌습니다. ERA가 1.10이야. 근데 승원이 조금 없어. 1.10인데 승원이 4승 3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점을 2실점 이상한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10경기 중에 5이닝 3실점 오릭스전이었고요. 나머지는 빵점, 1자책, 빵점, 1자책 다 이 정도였다.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뭐 선발의 기대치 기타야마 겐지 그냥 빠따는 둘 다 괜찮고 불펜은 니오넴이 좀 낫죠, 그죠? 니오넴도 불펜 좋은 팀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선발들이 이렇게 이닝 잘 먹어주니까 그 풀한 폭이 안 나는 불펜들도 얼추 좀 돌아갈 수 있죠, 그죠? 불펜진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불펜진이 헐거운 팀이 도와줄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선발이 이닝을 잘 먹어서 이닝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빠따가 이빠이 쳐가지고 경기를 터트려가지고 등판을 좀 널널하게 하거나 기본적으로 불펜 투수들이 한 3, 4일에 한 번씩 나오면은 못 던지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니오넴은 불펜 스쿼드가 좋은 팀은 아닌데
뭐 그렇다. 예, 선발 쪽에서의 기대치는 기타야 아마. 예, 불펜은 리오넴, 빠따는 비슷비슷. 요 정도 느낌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의외로 지난 이제 홈 시리즈에서 2승 2패로 지바롯데가 그래도 니온 삼성들 홈에서 좀 잘 싸우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니오넴 승에 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릭스 대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오릭스 요즘 빠따가 정말 뭐 매섭죠, 그죠? 빠타를 너무 잘 치고 있기 때문에 경기당 4.8점이니까 경기를 많이 치기 힘들던데 지바롯데전에 많이 두드러 맞으면서 어떤 불펜진의 민낯, 투수진의 민낯도 살짝은 드러났다. 살짝은 드러났던데 필승조가 아예 빠은 팀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뭐 페르도모 마차도 용투 둘이 뭐 그런 대로 괜찮기 때문에 반대로 소뱅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팀이고 여기 소뱅의 요즘의 특징을 보면은 필승조 3명이 준리 잘 던집니다. 다 1점대 찍고 있고 오수나라는 이제 적폐를 청산하고 난 이후에서 국내 자원 우한 3인방이 정말 꽉 막아주는 경기가 너무 많고 타자 쪽은 약간 이제 기존에 좋았던 친구들이 약간 이제 꼬무름 모드. 그래서 이제 빠따가 가면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아무튼 리드 잡으면 이길 수 있고 최근 기준으로 요미우리보다 필승조가 단단합니다. 그런 부분이 포인트. 자, 오늘 선발 투수는 이제 안데르손 SP 웨노자가 나옵니다. 안데르손 에스피노자 올 시즌 확실히 작년보다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도 뭐 그런 대로 뭐 1인분은 해주고 있는 그런 양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홈에서 좀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친구인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상쇄가 됐어요. 최근에 홈에서의 실점들을 보면 2실점, 3실점, 3실점, 2실점 확실히 작년에 시즌 초반에 좀 보여줬던 그런 임팩트는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좀 분석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이상 옵션 정도는 되는 선수니까 기대감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소베전 상대 전적도 뭐 뜨뜻미지근 고만고만했다. 1승 2패 2.88. 반대 선발은 아리아라 코아이네가 나옵니다. 아리아라는 최근에 좀 폼이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죠?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구위가 좀 약해가지고 런에 약간 문제가 있고 삼진을 좀 잘 못 잡고 땅볼 투수기 때문에 바윗발에 따라서 좀 휘둘리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런 특징이 있고 시즌 초반에 삼진을 너무 못 뽑았어요. 기본적으로 땅볼 투수들이 삼진을 좀 잘 못 뽑긴 하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못 보았어. 그러니까 너무 맨날 꾸역투죠. 그러니까 땅볼 맞으면은 야수 정면으로 가기를 뭐 이런 걸 바래야 되는 그런 경향인데 최근에는 삼진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4경기를 보면 11개, 6개, 8개, 7개. 시즌 초반에 보면 3개, 하나, 5개, 2개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폼이 올라온 거야. 대체적으로 바빗발에 따라서 언제든 젖어질 수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은 삼진 능력이 조금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안정성을 좀 기대하면 괜찮다 이래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땅볼 투수들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뭐 프람보 말데스, 뭐 고용표, 뭐 아리아라 코에이 다 비슷한 계열의 선수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최근 폼은 좋은 상태인데 오릭스 빠따 때문에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오릭스전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올 시즌 작년 거는 뭐 참고하기 좀 힘들고 작년 오릭스가 워낙 개폭망했으니까 올해 오릭스 한번 만나서 7이닝 1실점으로 뭐 잘 던졌던 경기가 있고 이 경기에서도 피안타 7방 맞았고 삼진은 2개밖에 못 봤으니까 개구역투긴 했고요. 이 양반이 이제 런의 문제가 있는데 오릭스 원정은 런이 좀 잘 안 나오는 구장이거든요. 그죠? 펜스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아라의 어떤 단점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구장이긴 하다. 그런 거고요. 아무튼 저는 선발은 고놈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고놈 느낌이 강하고 최근 기준으로는 아리아라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도 좀 하게는 돼요. 근데 빠따 쪽에서는 오릭스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놈 매치업 요 정도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서로 아주 해볼 만한 경기. 역시 배당도 아주 합리적으로 좋죠. 납득이 되게. 정말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프트뱅크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은 둘 다 실점이 조금 나을 것 같기는 한데 6점 언더 그래도 언더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자, MP 몇 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오늘은 제가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화요일에는 조금 좀 정배 흐름이 많긴 한데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좀 냄새나는 경기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잘 어, 초이스를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녹화는 여기까지.